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제약 의료 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과 멕시코 보건당국은 총 8건의 보건의료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박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을 모시고 구체적인 성과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박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 때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동행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진출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또 민간 병원 또 제약회사 등 해가지고 23개 기관들이 대표단에 참여해서 대규모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특히 이제 그 제약 또 원격 의료 또 이런 의료기기의 수출 관련해 가지고 총 8건의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원격 의료의 경우에는 이제 양국의 복지부 간의 그 원격 의료 관련된 MOU가 체결이 됐고, 이에 더해서 민간 병원들도 현재 3개 병원이 우리 그 민간 병원들과 함께 원격 의료 관련돼 가지고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네네. 또 양국의 식약처 간에도 제약을 수출하려면 그 GMP 시설과 관련된 실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실사 기간을 5년간 면제한다든지 그런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또한 그 의료기기 협회라든지 또 제약협회라든지 또 우리 건강보험공단하고 현재 그 사회보장청 간에 그 건강보험 관련된 정책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MOU 8건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네.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멕시코 보건의료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곳이라고 하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남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아주 유망한 지역이고요. 최근 5년간 중남미의 보건의료 시장 규모가 한 13%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보건의료 시장 규모가 한 7% 정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2배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동안 지역이 워낙 멀기 때문에 그동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해서 많은 그 제약기업이라든지 의료기기 회사 등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네네. 멕시코만 봐도 인구가 1억 2천만 명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가량 이렇게 중진국 대열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멕시코는 그 식문화의 특성상 이 비만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이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현재 이제 보건의료 시장이 전 세계 한 13위권에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번 그 순방 계기로 저희가 많은 그 보건의료 관련된 MOU가 체결된 것이 이제 멕시코 시장을 중남미 진출에 이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의미가 있겠고요. 또한 그 멕시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가 북미 지역, 미국, 카나다 등과 나프타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차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제약 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실사가 면제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의약품을 수출을 하려면 그 제조 공정 자체에 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또 그 의약품을 제조할 만한 그런 관리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GMP라고 해서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약품 공정을 관리하는 제도인데, 수출을 하려면 수입하는 국가에서 그 현지에 가서 그 공정 자체를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MOU를 통해서 그 실사하는 기간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걸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많은 그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국내 제약기업들이 바로 그 5년간 면제하는 그 MOU의 혜택을 입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GMP 시설 자체, GMP의 그 제도 자체를 양국이 상호 인증하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MOU에 협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멕시코는 아직 그 GMP의 국제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픽스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서
멕시코가 그런 픽스가 가입이 됐다고 하면 가입된 이후에 6개월 내에 GMP의 양국이 상호 인증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들이 그 의약품을 수출하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보령제약이 이제 카나브라는 그 신약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 시장에 이제 비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많은데 고혈압 관련된 신약입니다만은 그래서 한 3천만 불 규모의 그 보령제약이 그 수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요 카나브의 후속 물질로 해서 또 2,500만 불짜리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 그 신속 허가 절차 등을 통해서 보령제약의 경우에는 14년 기준으로 수출이 한 40억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18년까지 10배가 늘어날 것으로 한 400억 정도의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한 800만 불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회사의 수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건강보험, 의료기기와 관련 협력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우리 건강보험공단 또 건강보험 관련해서 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재 사회보장청이 3자로 MOU를 체결해서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아주 성공 사례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한국의 그 의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를 본받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성공적인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보험제도의 정책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또 의료기기 관련 경우에도 국내 의료기기 협동조합하고 그 현지에 있는 식약청이 그 모든 의료기기 수입 업체들을 다 심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3자인 기관한테 그 인증을 위임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위임한 기관과 이렇게 신속 허가 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MOU가 체결이 돼서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원격 의료 사업의 진출도 큰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원격 의료는 이제 양국 보건 당국끼리 이제 원격 의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호 MOU가 체결이 돼서 각 그 의료기관 단위로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그 엄브렐라 역할을 이제 우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분당대 병원하고 성모병원이 현재 이제 3개 병원과 실제로 원격 진료와 협진을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 예로 그 깨레따로주와 이제 그 서울대 분당병원 간의 원격 의료가 관련된 MOU가 체결이 됐는데 그 병원의 경우에는 그 현지에 있는 5개 병원하고 6개 보건소하고 연결이 돼서 네네. 원격지에 워낙 그 멕시코가 이제 국토가 넓기 때문에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병원과 보건소 간에 실제 환자들을 그 중앙 통제 소에서 의사분들이 앉아 있어서 그 로봇을 이용해서 현지의 그 병원에서 이제 입원실을 그 로봇이 쫓아가면서 그 환자 상태를 보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그 인근 지역에 이동을 그렇게 명령을 하는 원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이 이제 MOU에 따라서 그 민간 병원 간의 협력이 진행이 되면 그런 진단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원격 의료와 관련된 의료 정보와 관련된 기기들 그런 것들도 이제 상호 활발하게 교류될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이 참여하는 것이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절실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격 의료가 이제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그 MOU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진료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그 제약 또는 진단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해외의 의료기관들이 해외 진출해서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하는 경우에는 그 진출 기간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이제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특히 작년 말에 해외 의료기관 진출 및 또 해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금융과 제재 지원 또 필요한 경우에 또 이런 원격 의료의 경우에는 일부 예산 지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칠레나 페루, 중국 등과는 이미 원격 의료 MOU를 체결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그 중국, 필리핀이라든지 페루, 칠레, 브라질과 원격 의료 관련된 MOU가 체결이 됐고 이번 멕시코가 돼서 6개 국가하고 MOU가 체결이 됐고 또 그 원격 의료를 수행하는 기관도 약 20여 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페루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그 현지 사정에 맞는 원격 의료 체계를 위한 공동 사업이 이제 바로 시행이 되겠고요. 나머지 그 4개국의 경우에는 이제 준비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 예로 칠레의 경우에는 금년 5월부터 이제 컨설팅이 시작되는데 칠레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에 신설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동안 연간 1조 원 규모로 총 4조 원 규모의 의료기관 투자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어서 이런 그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 향후 그 의료기관의 그 투자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차관께서는 멕시코 방문 이후에 미국 국립보건원 측과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네, 미국 국립보건원은 NIH라고 통상 이제 불려지는데 예산만 32조 원을 쓰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보건의료 관련해 가지고 총 연구라든지 뭐 다양한 그 행정 일을 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메르스 장애 사태 이후에 메르스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선 NIH와 저희 나라와 같이 메르스 백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을 금년 9월부터 파견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 아주 앞서 있는 NIH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메르스 백신 등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유전자 검사 등 아주 맞춤형 정밀 의료를 하는 그런 정밀 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국내에서 NIH와 공동으로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NIH에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고 또 이런 정밀 의료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연구진을 NIH에 이제 파견을 하기로 이번에 합의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2명으로 시작이 돼서 총 4명까지 관련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밀 의료 그리고 메르스와 관련해서 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박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